자네의 마지막 방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아유, 감사합니다. 첫 글을 써주셔서.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3월 21일 방송. 종전 임박 물음표 땡. 미국 지상군 투입과 걸프 3국의 태도가 돌변했다. 갤럽, 전국,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국힘이 모두 패배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시대가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적인 투표가 꼭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가 어쩌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기사를 보셨나요? 그 이번에 뭐 무슨 전쟁이건 간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전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드론이라는 것이 현대전에서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거는 뭐 정말 추딩도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데 그 이재명이 드론 폐지해라, 드론 작전 그 부대 자체를 갖다가 없애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한국이 지금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우대가 멸종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드론을 안 쓰면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드론을 창설한 게 2023년에 9월이라고. 우리 늦었죠. 굉장히 늦었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늦게 창설한 23년 9월에 창설한. 근데 왜 폐지를 하느냐?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동원. 이게 이제 윤석열 때 무슨 뭐 평양에 무인기 끼워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뭐 동원됐다. 그 이후로다가 1월 말에 폐지를 권고했다. 이 논리라면 여러분 어떤 논리가 먹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이제 재판을 우리가 봤잖아요. 뭐 1심 판결은 이미 났고 그 과정, 그다음에 뭐 특검의 그 과정. 그럼 뭐예요? 이 과정에서 장성들인가 쉽게 해서 별단 사람들이 한 20명 이상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별이 떨어진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합니까? 국방부에 속한 사람이죠. 그럼 국방부를 폐지해야지. 아니 왜 국방장관은 왜 둬? 아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돼 갖고 드론사를 갖다가 폐지할 거면 아니 국방부도 폐지하고 군대도 폐지하고 다 폐지해야지. 아니 뭐 특전사도 폐지하고 아니 특전사도 동원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 내린 게 다 특전사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거 다 폐지해. 그다음에 벙커도 폐지해야지. 아 윤석열이 그 육군의 벙커에 들어가 갖고 뭐 물어봤다며. 이걸 갖다가 다시 어떻게 엎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면서. 아 그럼 벙커도 폐쇄하고 육본도 폐쇄하고 용산 다 폐쇄해야지. 제가 한국이 무참히 지금 이래저래 다 망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는 것처럼 뭐 라면값 50원 내렸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무슨 빵값 좀 몇십 원 내렸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문제는 한국의 지금 법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있고 뭐 사심제가 돼 버렸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사심제인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8심제, 9심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청 폐지. 완전히 지금 뭐 한국은 그냥 아작이 나고 있는 순간이다. 예. 이제는 뭐야? 드론 이거 폐지하라는 건 뭐예요? 김정은님 언제든지 공격해 주세요. 우리는 지금 완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문을 활짝 열었으니까 언제든지 공격하세요. 어처구니가 없다. 제가 왜 그 뭐야 종전 임박 이렇게 했냐면 일단은 뭐 실적으로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은 더 이상 우라늄 농축할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도 상실했다. 그리고 수뇌부는 분열이 됐다. 실권자 누군지 불투명하다. 이란 전쟁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또 미국의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사실 뭐 이스라엘이 뭐 허풍을 떨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저는 좀 신뢰가 많이 가요. 왜 신뢰가 가느냐? 일단은 이스라엘이 서원을 했다.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엘리야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일본은 춘분 공휴일이라 일찍 들어왔어요. 오늘이 공휴일이군요, 일본이. 음.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잠깐만요. 제가 약간 목이 잠겨갖고 물 한 잔 마시고.
네, 일본은 오늘이 이제 춘봉 공휴일. 필리핀도 오늘 임시 공휴일이었는데 정식 공휴일이 아니라 뭐 이슬람 관련해 갖고 뭐 라마단인가 뭔가 좌우간 뭐 그런 명분으로다가 필리핀은 공휴일 엄청 많아요. 한국의 한 2배 정도 돼요. 공휴일이 있는 날이. 그리고 필리핀 특징이 뭐냐? 저런 것을 지역별로 공휴일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의 축제일이다. 그러면 성동구만 놀아. 이런 식이야. 네. 어쨌든 간에 자, 일단은 그 베냐민 네타냐후. 아, 근데 엘리야님께서 또 일본에서 또 일본 분이 이렇게 들어오 주시니까 금요일 방송이 더 힘이 되네요. 자, 오늘 그 기사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떴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이 다르다. 이 기사가 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과 미국은 전쟁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보시면 자, 지상전 놓고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지상전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 쪽에서는 어디에도 병력 안 보낸다. 트럼프 요청으로 이란 가스전 공격 중단하기로 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잘 지내지만 가끔 네타냐후가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의 얘기는 공중전, 뭐 폭격해갖고만으로는 승리 선언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상전, 그러니까 지상군이 가갖고 땅 따먹기를 해야 이게 전쟁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쟁의 목적이 다르다는 이게 또 어떤 측면에서 다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뭐예요? 이란을 갖다가 뭐 어떻게 뭐 하고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호르무즈 해협 거기를 갖다 좀 지키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금 전쟁 목적을 했냐면 이란 정권 교체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 있잖아요. 혁명 수비대의 요원을 갖다가 이참에 암살한다. 이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혁명 수비대에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뭐 정규 방송에는 뭐 5명, 6명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SNS를 갖다가 검색해 보면 5, 6명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폭스, 미국의 가장 트럼프를 지지하는 방송이죠. 폭스 방송이. 거기 보면 지금 뭡니까? 12명, 이스라엘에 의해서 12명이 죽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핵심 요원제 4명이다. 이렇게 이제 폭스가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면 그게 뭐 12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살생부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말로. 이스라엘은 이제 살생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이번에 전쟁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런 전경파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네타냐후가 나와갖고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거는 좀 전쟁 끝날 것 같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을 했다라는 일종의 방증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권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이란의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5년, 10년 질질 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님, 필리핀 하신 말씀, 관련 없는 내용이라 죄송하네요. 마여간 방역을 곧 한국으로 인도한다면서요. 이재명과 마르코스 때도 직접 결정 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 아니, 정말 엘리야님은 일본 분이신데, 이 동남아시아 정세를 갖다가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왜 한번 방송했잖아요. 그 3일 날 왔다가 4일 날, 그러니까 1박 2일로 왔다 갔다고 3월 3일 날 왔다가 3월 4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는데 딴 데서는 안 하고 MBC에서 풀로 찍어갖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유튜브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마르코스 대통령 만나갖고 뭐 한국 사람 죽인 사람 빨리 체포해 달라. 뭐요? 그런 얘기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내용 중에 마여강 박광렬 정말 엘리야님 대단하시다. 예. 어쨌든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대표님이 예전에 마약 관련 발언도 하신 듯 해서 갑자기 정말 한동훈 대표님은 이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일말의 정도 베풀지 않는 그 예가 신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동 이렇게 뭐 성추행범 해갖고 발찌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화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한동훈 대표 얘기예요. 교화가 안 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무슨 주장을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해서 마을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갖고 그 마을에 평생 살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러니까 국가 시설로다가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죽게 해야지 괜히 뭐 무슨 성수동 살게 하고 압구정동 살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 그게 한동훈 대표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예리하죠. 하지만 또 한동훈 대표의 특징은 뭡니까? 이 국민들을 향해서 약자인 국민들을 향해서는 끝없이 베푸는 끝없이 보호하는 그런 게 한동훈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좀 빨리 끝날 것 같다라는 제가 그랬잖아요. 전쟁 길어야 3개월. 이번 전쟁은 최장 3개월이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21일, 그러니까 3주가 됐어요. 오늘이 21일째입니다. 3주. 그러니까 어쨌든 2달 안에 전쟁이 종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종전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란에서 혁명 수비대가 다 없어지고 괴멸이 되고 그리고 이란 정권이 새로운 정권으로 바뀐다. 왜냐하면 이 그러니까 하메이니가 47년 동안 지금 독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둘이서. 그러니까 이 호메이니 하메네이 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굉장히 친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을 때 최초로 국가로 인정해 준 나라가 이란이라고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독재 정권이 바뀌니까 신정 정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신정 정치가 바뀌게 되는데 이게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 높아진 이유가 뭐냐? 일단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자기네들의 그 목표 달성을 했다. 뭐 이렇게 그 붕괴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그 네타냐후의 주장은 뭐냐 하면 협상을 하더라도 이제 협상 파트너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실권자가 분명하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뭐 실권자 그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허수아비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에 있는지, 이란에 있는지,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타나질 않으니까. 그냥 말로만 얘기하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굴도 안 보여줘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냥 메시지만 그냥 날라오는데 그런 유령 같은 사람을 갖다가 실존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그 얘기예요. 수뇌부는 다 분열이 됐고 실권자 누구인지 그러니까 누구 명령으로 움직이는지 각자 놀고 있다. 많은 사람 이제 수뇌부가 이제 브레인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 완전히 없고 유람은 농축할 그런 능력도 없고 이제 끝난 거죠. 자, 이런 얘기 이게 이제 근거가 하나 있고 또 그러면 이게 왜 전쟁이 빨리 끝날 거겠냐? 지금 이 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이건 뭐 계속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트리폴리함 미국의 트리폴리함이 오키나와 일본의 오키나와를 출발해 갖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중동으로 가고 있다. 그래갖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것도 뭐 추적하는 뭐 그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 트리폴리함이라는 거는 말을 그래갖고 트리폴리라고 졌는지 뭐니 트리라는 이제 세 개라는 뜻이잖아요. 트리 어원을 따지면 이제 뜨리 세 개, 삼의 어원인데 이게 왜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트리폴리함의 이 특징은 뭐냐면 육해 공군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만이 있는 게 아니라 육, 육, 육군전, 그러니까 육상전을 하는, 지상전을 할 수 있는 육군도 들어가 있고, 부대가. 그 다음에 해군, 당연히 해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공군. 여기에 최신형 전투기를 갖다 니까 활주로 없이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 그 폭격기 전투기들을 싣고 지금 다니는 게 이제 트리폴리함. 그 육해 공군이 같이 조합이 돼서 만든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군대가 몇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냐? 2,200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부터 지금 이동하는 게 2,200명. 그러면요, 여러분 2,200명이라는 거는 그 미군으로 따지면 굉장히 막강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번에 그 납치를 뭐 마약 때문에 뭐 베네수엘라를 그 대통령하고 와이프를 갖다가 납치해갖고 지금 미국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거 할 때 동원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 어마무시한 작전에 동원된 인원이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트리폴리함에 2,200명, 용장 2,200명이 왔다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뭐냐면, 자, 가능성 1, 이 하르그 섬이라는 게 이란이 송유관을 갖다가 연결해 갖고 이 하르그 섬에서 수출을 하는 게 90%예요. 90%를 하르그 섬에 하는데 이 하르그 섬이 그렇게 뭐 큰 섬이 아니라 그냥 그 뭐죠? 한 서울의 한 2배 정도 되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이제 장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불태워서 장악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그 원전 시설을 갖다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점령을 하면 이게 결국은 이란의 경제의 숨통을 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항복 받아내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 가능성 하나 이거. 어쨌든 지금 육해공 같이 있는 트리폴리함이 중동으로 가고 있다. 작전은 뭐냐? 하르그 섬 점령.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쾌심이라고 있는데 이 섬을 갖다 점령하는 이 섬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하는 게 이 섬이에요. 이 섬에다가 이게 약간 뭐 산악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섬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뭐 미사일 숨겨놓고 뭐 숨겨놓고 뭐 이렇게 뭐 병사들 숨겨놓고 지나가면 거기서 미사일 쏘내고 드론 쏘대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이 섬에서 그러니까 이 섬을 갖다가 폭격해 갖고 이 지상군이 점령할 수 있다. 그럼 이 섬만 점령하면 호르무즈의 평화는 해결이 된다. 더 이상 격침을 시킬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또 가능성 거죠. 그래서 이 쾌심섬을 갖다가 점령할 수도 있다. 하르그 섬을 점령할 수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 트리폴리함이 지금 중동 가는데 다음 주면 도착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왜 빨리 끝나느냐 하면은 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의 가능성. 왜 빨리 끝나느냐? 지금
열받은 사람들이 있다. 누가 열을 받았느냐 하면 자, 호르무즈하고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열을 받은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아, 이게 지금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기사가 이렇게 돼요. 회의 중에 이란 미사일이 꽝 하고 터졌다. 사우디가 격분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쿠웨이트, 사우디, 뭐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은 여태까지 이란 공격을 안 했어요. 왜 이란 공격을 안 했냐? 어쨌든 뭐 같은 뭐 이슬람권이고 그다음에 굳이 우리가 뭐 전쟁에 껴들고 싶지 않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를 하려고 모였느냐. 이 회의 중에 꽝했다고 하는 이 회의가 무슨 회의냐면 이런 거예요. 튀르기예,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카타르 등 이슬람권 12개국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사우디에서 이란 전쟁 대응 방안을 회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격은 같은 이슬람권에서 이거 공격하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좀 중재를 서갖고 뭐 어떻게 좀 해볼 뭐 이런 회의죠. 그러니까 싸우기 싫다는 거야. 싸우기 싫다는 회의였는데 그런데 뭡니까? 그 회의 도중에 이란에서 미사일로다가 이 근처를 회의장 인근을 갖다가 요격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란 보복에 걸프국들이 모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제는 못 참는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열받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아랍에미레이트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 뭐 두바이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나라 중에 도시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도시 두바이인데 거기는 그 왕족의 형제들이 도시를 하나씩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다가 여행을 해볼 때 하면은 꼭 관광객으로 먹고 살아요. 뭐 쇼핑몰 엄청나게 크게 해놓고 많은 관광객 수요하고 무슨 뭐 어, 해안 뭐 수영장 해변가 너무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호텔들이 많고 뭐 고급 콘도미엄도 많고 그런데 유령 도시가 됐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00번 폭격받았. 이번 21일 동안 3주 동안에 2,000번 미사일이 나왔다니 2,000개 미사일이 날아. 완전 히 열받은 거죠. 드론하고 미사일. 그래갖고 지금 뭐야 아랍에미레이트 도저히 못 참겠다. 참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카타르도 참전하겠다 나오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레드라인 넘었다 참전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행된 건 뭐냐면 지금 뭐 카타르나 사우디아라비나 뭐 쿠웨이트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 여기에 미군 기지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각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해도 좋다는 허가를 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저기 지도를 갖다가 주목해 주세요. 저기 뾰족 나온 게 호르무즈 해협 아닙니까? 제가 얘기하면 트리폴리함이 지금 이쪽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육해공 합동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르그 섬이나 뭐 이런 캐심 섬이나 이런 거를 갖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게 뭐야? 지상군이 이게 점령을 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죠? 이게 뭐예요? 여기 기지에서 뭐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여기에다 미군 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지에서 전투기가 발진하고 미사일이 폭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단순히 트리폴리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이란을 갖다가 삥 둘러싼 이 국가에서 미군들이 그 기지에서 미사일을 쏘대고 전투기를 띄우고 합동작전을 필 수 있게 됐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네. 이란의 상황은
네타냐후가 얘기한 대로 이런 거죠. 이란에는 더 이상 우라늄을 녹여갈 수 없으며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도 상실됐다. 수뇌부는 분열됐다. 지금 이거죠. 이란의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그 3주 동안 전쟁을 한 결과 이게 털시 게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뭐라고 지금 평가를 했느냐.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가 다르다. 트럼프의 전쟁 목표는 뭐냐? 이란 미사일, 드론 능력을 약화시키고 해군 혁명수비대 기뢰 부서를 파괴시키는 게 트럼프의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목표는 뭐냐? 이란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이 무력화시킨다는 건 뭐죠? 정권 교체죠. 그다음에 하메네이 몇몇 인사를 제거하는 그 리스트 살생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목표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오늘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어쨌든 간에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엘레님. 제가 읽었고요. 마약 얘기는. 예. 예, 유현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달로 반갑습니다. 일레님, 반가워요. 예, 엘리아님, 네, 누구님, 사피교 형님, 늦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예, 엘리아님, 사피교 형님. 이제는 뭐 서로 너무 잘 아시니까, 인사도 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쟁이 빨리 끝날. 이게 또 그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또 있어요. 지금 이게 세상의 화두가 된 게 뭐냐면, 그,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오늘 0시 이미 만났죠. 오밤중에 만났습니다. 그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근데 정상회담 분위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건 어떤 분위기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수 대신에 포옹을 했다. 야, 이거는 정상 사이에 이게 포옹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해갖고 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불렀다. 이게 뭐죠? 세계 평화 변호관리소라면 도널드뿐이다. 이게 그냥 서로 이제 이름 부르기로 했잖아요. 뭐 신하에 그다음에 도널드 이렇게 이름 부르자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름을 갖다가 불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화기애애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원 방향에는 좀 언급을 아꼈다. 그래서 일본 수상은 주변국 교육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 행동을 규탄한다. 이게 약간 뭐 공식적인 입장이죠. 그냥 규탄한다. 자, 트럼프는 뭐야? 일본이 더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대형 사고가 터졌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외교 참사라고 보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엘리아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본이 정말 그렇게 보도를 하는지 외교 참사라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이 진주만 공습이 언급됐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영상이 떠 있는데요. 저는 그 일본 기자가 되게 이제 여기 들어갈 정도의 기자면 이게 백악관에 들어가서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노련한 기자거든요. 뭐 기자 생활을 갖다가 적어도 한 20년, 30년 한 기자들이 이렇게 정상회의 회담에 파견해 갖고 기자로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베테랑이고. 그런데 되게 기자들이 질문할 때는 예상되는 답이 있거든요. 이런 답을 듣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 이게 다 계획된 어떤 그 질문들이거든요. 저는 왜 일본 기자분이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뭘까 굉장히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답을, 트럼프 입에서 어떤 답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하고. 왜 일본에는 전쟁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저희 일본 국민은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 기자는 트럼프가 어떤 답변을 해주리라는 기대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죄송합니다. 제가 일본에 미리 알렸어야 되는데 알리지 못해서 일본한테 죄송하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을까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트럼프를 분석해 보면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뭐 사과할 정도의 그런 성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알리진 않느냐? 그러면 다음부터는 잘 알리겠다. 못 알려줘서 미안한데 다음부터는 알려주겠다. 이런 답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일본한테 도움을 청하려면 앞으로 일본을 좀 잘 모셔야 된다. 그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좀 한 라인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답을 갖다가 기대했을까요? 제가 어떤 기대를 하고 그 일본 기자분이 이런 질문을 했지 모르지만 답은 최악의 답이 나와.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답이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렇게까지야 답을 할 줄이야. 답이 어떻게 됐느냐? 왜 안 알렸느냐? 일본에 왜 미리 안 알렸느냐? 트럼프 말. 우리는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는 않았다. 비밀리에 하고 싶었다 이거죠. 맨 처음에 이걸 갖다가 뭐 했죠? 그 벙커버스터로 폭격한 게 처음이 있잖아요. 그 원전 시설. 거기를 갖다가 폭격한 게 이제 처음 그 얘기인데 그 폭격을 갖다가 그렇게 극비리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너무 많은 신호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작전에 들어갔고 기습을 원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도 알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미국만 아는 사실이다. 둘이 합동작전 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기습에 대해서라면 일본만큼 잘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진주만 공격 때 왜 미리 알리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트럼프는 정말 트럼프답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게 금기어느냐? 이 외교상 이게 진주만, 이게 왜 금기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우리 국제법 조항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사전 통고를 하기로 돼 있답니다. 사전 통고를 우리가 너희 공격하겠다 하고 권고하고 경고하고 해갖고 안 들으면 이제 그때 공격. 근데 이 진주만은 굉장히 독특하게 이 사전에 그 인지가 그러니까 노티스가 없었다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 진주만에 대한 영화는 뭐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돌아 돌아 돌아라는 그 암호로 해갖고 이제 그 영화인데 제가 뭐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한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좋은 영화는 어쨌든 간에 인상에 남는 영화는 뭐 5번, 10번씩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진주만 그 하와이에 있는 거죠. 거기는 그냥 그 일요일이라서 그냥 다 놀고 휴가 나가고 그냥 그런 거였고 정말 이렇게 그 뭐야 새떼 새떼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하늘을 갖다가 완전히 전투기 일본 전투기로 덮어갖고 거기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일본의 그 함정이에요. 그 해군 제독이죠. 해군 제독이 그러니까 일본 그 젊은이들이 흥분했어요. 왜? 완전히 성공했거든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함대가 완전히 깔아앉고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 갖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영화니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예.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참에 그냥 본토를 공격합시다. 이 장면이 나와요. 완전히 이제는 얘네들 우리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어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뭐 하와이하고 본토가 멀지 않으니까 그냥 본토까지 갑시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해군 제독이 뭐라고 그랬냐? 그걸 거절을 해요.
거절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나는 전쟁을 승리로 끌 책임도 있지만 이 군대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무사 귀환하는 일본으로 무사 귀환시키는 책임도 나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그 말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그 소장파들 말을 들어서 만약에 내친김에 그냥 미국 본토를 갖다가 캘리포니아 갑잖아요. 하와이 조금만 가면은 그 캘리포니아 아닙니까? 거기를 갖다가 완전히 아작을 냈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겠습니까? 알 수는 없죠. 자관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음. 이게 그 진주만에 대한 이제 금기어로 돼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여기 이거 박물관이 있어요. 진주만 그 이게 박물관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도 가봤는데 정말 이제 가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어떤 일이 좀 실감 있게 그렇게 돼 있죠. 이 진주만의 핵심은 뭐냐면 이게 만이라는 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확실히 일본 분들이 이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입구에다가 있는 그 이 군함 있지 않습니까? 큰 이제 군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냥 침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이니까 안에 있는 배가 빠져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폭삭한 거죠. 그 안에서 그냥 기동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폭삭한 거죠. 그 처음에 거기를 갖다 꽉 막아 놓으니까 그냥 침몰시켜 놓으니까 딴 배들이 나온 잠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이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음. 그러고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캡처를 한 게 그 트럼프 입에서 그 진주만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서 일본 수상이 이제 눈이 좀 동그래지면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래갖고 이제 특별히 이렇게 동그라미로 확대를 이렇게 해놓은 상황이다. 여러분께서 또 글을 많이 써. 그러니까 지금 이거 좀 마무리를 갖다가 좀 할게요. 제가 지금 회담이 이렇게 됐거든요. 회담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냐? 지금 이 회담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건 이 회담 이제 피해갈 수 있다고 피해갔구나. 일본이 여기서 피해갔구나. 이렇게 지금 언론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는 시각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일본 입장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갖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일본이 더 나서야 되는 겁니다. 일본은 석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얻는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서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네 총리가 일본은 주변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폐쇄한 이란의 행동을 규탄한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얘기만 한 거죠. 대결 이 진주만 얘기죠. 상당히 당황한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회담이 끝난 이후에 총리가 기자회견을 갖다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본 법률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마치 우리는 그 헌법상 전쟁에 뭐 파병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우리는 국내를 지키는 그러니까 자국을 지키는 게 이름도 자위대. 그러니까 해외에 파병하거나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설명해서 마치 일본은 이게 뭐 헌법을 빌미로 해갖고 빠져나왔구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헌법에 뭐라고 돼 있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법이라는 걸 얘기하면 뭐 헌법 우리가 이 법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법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한국 언론이 오바했네요. 한국 언론에선 뭐 금기어가 나왔다. 진주만 이게 나왔다. 그래갖고 외교 참사다. 일본에서는 이걸 외교 참사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하고 호들갑을
떠는 건 한국 언론이었군요. 일본은 그냥 조용하네요.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일본하고 미국의 관계가 계속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둘이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한국도 안전합니다. 한국도 덩달아 안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확한 표현인데 우리가 왜 법망이라고 그래요? 그물망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물로는 피레미도 잡을 수 없고 조그만 물고기 있잖아요. 이 송사리 이런 게 잡히나요? 잡을 수 없죠. 하지만 그물로 고래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그냥 적정한 고기를 갖다가 잡는 게 그물이지. 그물은 아주 피라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이 없는 뭐 그런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법에 무슨 저촉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히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크게 그렇게 뭐 법에 저촉돼 갖고 뭐 법을 생각하고 살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큰 정치인이나 이렇게 있잖아요. 법이라는 건 정치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법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재명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 법에 뭐 걸립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그거는 이런 거야 하고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그거는 기소를 못 하는 거야 고 밀었잖아요. 본인이 그렇다는데 그럼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 아닙니다 하고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우겨도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거 중단되지 않는다고. 예. 계속 왜? 대통령 되기 전부터 진행되어 온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절차가 중단될 수가 없다. 이게 헌법의 다수설이다 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굉장히 한동훈이 그걸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딱 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원이 알아서 기일 연기하잖아요. 기일을 안 잡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법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이 이게 뭐 자위대를 파견 못 합니다. 군대를 파견했는데 이렇게 됐더라도 이게 큰 물고기는 이 법으로 통제가 안 돼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래를 잡을 수가 없다. 예. 트럼프 고래보다 더 큰 고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이게 진지했느냐라는 거를 갖다가 알려주는 게 이거예요. 원래는 업무 오찬 일방 취소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점심을 안 먹고 1시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회의를 했다. 이게 비공개 회담을. 여러분, 비공개 회담은 30분만 비공개를 해도 할 말 다 할 수 있습니다. 30분만 비공개를 해도 할 말 다 해요. 그런데 정상회담을 갖다가 비공개로 1시간 반을 90분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엄청난 얘기가 오고 갔다는 거예요. 이 90분 동안 이거를 도돌이표를 할 수 없다는 거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장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트럼프는 아니 일본이 지금 호르무즈 막중한데 갖고 압박을 해요. 우리가 지금 4만 5천 명 미군까지 그렇게 해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이거 그래야 되겠습니까? 하고 압박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수상이 계속 우리가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우리 파병은 뭐 이거를 갖다가 90분 동안 밀당을 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90분 동안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밀당은 10분이면 충분하고 10분도 길어. 5분이면 충분하고 나머지 85분은 무슨 얘기예요? 자, 형식적으로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협력을 하고 어떻게 도울 거냐 일본이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그 얘기를 85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정치라는 거는 우리 상상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트럼프를 도울 수밖에 없다. 아이고, 지금 51분이 보고 계셨는데,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한 500분만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아님께서 난리는 안 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아, 육천생한동님,
이번 미국 사표 낸 사람 첫 부인이 미군으로 시리아에서 이란 관련 무장 정파에게 폭사했고, 그렇게 갖고 돌아가셨다. 새로 재혼한 여자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적대시하면서 가짜 뉴스 생산하는 언론 매체이고, 그렇군요. 그 매체 만든 사람이 이란 언론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반이스라엘 친이란 매체에서 근무하던 기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발당할 땐 반이란, 재혼 후엔 친이란, 반이스라엘. 아니 어디서 또 이렇게 리얼한 정보를 갖다가 얻으셨는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한동훈님. 그러니까 이해가 간다. 음, 그러니까 사표를 낼 수밖에 없네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역시 이 한통영 방송의 이 구독자분들의 수준은 정말 대한민국 최강이다. 최고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님, 한동훈님,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유치원생 한동훈님, 우리는 떼놈 눈치 보느라 이란 비판 성명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나름 실리를 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우선 공급권도 방어미사일 천군과 전 정권의 우선 공급 현상 때문에 마치 찌 정권 공인 것처럼 찌은 낯짝 두껍고 윤꼴통은 머저리고 맞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게 김어준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비서실장이 가갖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만나서 이번에 뭐 우리가 확보를 해갖고 뭐 몇백만 배럴을 갖다가 확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생색을 갖다가 지금 언론에 갖고 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뭐예요? 국무총리는 또 뭐 트럼프 만나고 왔다? 엄청난 생색을 갖다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김어준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어준 또 대통령의 차기 육성론. 이게 뭐예요? 지금 키우고 있다. 김민석을 갖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키우고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갖다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키우고 있다. 왜? 정청래 견제하려고 이거야. 왜냐하면 김어준은 계속 지금 이게 대통령이 지금 키우고 있다. 지금도 키우고 있다.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이 같은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정청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겁니다. 그런 거지.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뜬금없이 가갖고, 뭐, 한마디 했다고 그래갖고, 무슨, 보장해주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주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또 일본에서는 한국 언론이 어떠냐 하면, 지금 엘리아님, 일본 분이시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일단 진주만 그걸 갖다가, 일본에선 외교 참사다. 이렇게 갖고 난리가 났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무슨 비서실장이 뭐 아랍에미리에 들어가고 뭐였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보했다. 그랬더니 그 기사에다가 일본의 시민들이 아이고 일본 그 뭐야 한국 부럽다. 일본 정부는 뭐하노? 이렇게 썼다는 거야. 이게 진짜 팩트로 제가 본 겁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얘기는 너무 한심하다. 이거지. 너무 한심하다. 엘리아님 정말 뭐죠? 비서실장 이름이 뭐야? 강모식이야. 강 비서실장이 한 걸 갖다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한국은 이렇게 지금 잘 외교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왜 이런 외교를 못하냐? 일본은 왜 원유를 확보를 못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정말 저는 한국 언론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인용을 다 하면 CNN, 그 골수 좌파 중에 극좌파. 다 CNN의 논지로다가 이 전쟁을 해석하고 이러니까 정말 이 조중동을 비롯해 갖고 한국 언론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
육천세 감독님, 생사를 두고 벌이는 전쟁에서 그런 게 어딨나요? 제가 추측 건데, 일본 기자는 일본의 급속스러운 파병, 곤란한 것에 대한 명분을 주기 위한 질문이라 한 것이고, 트럼프는 현실적인 정면 반박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선전포고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함대를 움직이는 등 실질적으로 전세가 다 예상했던 것이고, 그에 어리석게 대응한 이란의 실책. 예, 맞습니다. 경고는 여러 번 했어요. 트럼프가 경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예, 엘리아님, 일본 분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한동훈님 논지에 한동훈님 맞아요 하고 동의해 주셨어요. 예, 육천생 감독님, 일본이 이번 헌법, 국내법 언급한 것은 나름대로 법상 정식 군대를 가져야만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요청에 즉각 부응해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또 다른 어필이고 나름의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도 속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는 견제 심리가 있겠죠. 일본 외교가 우리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엘리아님, 아닌 듯 한데요. 크크. 예, 뭐 다 의견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아는 한 그 일본 정치 메이저의 정치인들은 일본이 군대를 정식 군대를 갖고 싶어 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하면은 일본의 헌법 고치는 것도 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일본 헌법이 왜 지금 군대 파견 모드 그거는 누가 만든 헌법이 미국이 만든 헌법이거든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그냥 일본한테 만들어준 헌법입니다.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의 헌법을. 그래서 앞으로는 뭐 침략 못한다. 그리고 군사는 그냥 공국, 방위용어로만 이렇게 해서 자위대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고치려면 우리가 이제는 뭐 전쟁할 수 있는 군대를 가질 수 있다. 뭐 파병할 수 있다. 그걸 하려면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동의해줘. 우리가 뭐 헌법 개정할게.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다카이치 그 신하의 이분이 그 족보로 봤을 때 그 약간 좀 그 뭐 일본의 그 우파 성향 네, 족보에 이렇게 있는 분 아니십니까? 족보로 봤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우파분들은 헌법 고치고 싶어 하죠. 예. 네. 이제 그 국힘 얘기로 이제 하다 보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이라서. 이게 지금 그렇죠.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 조사가 나온다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지역별 보세요.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심지어는 여기 뭐 부울경도 있고요. 대우 경북도 있습니다. 자, 여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 보세요. 여기 대우 경북 29, 국힘 28. 민주당이 더 높죠? 부울경 40, 민주당 40, 국힘 25. 이런 거 보면은 한동훈이 부산에 나가는 게 좋은가요? 대구에 나가는 게 좋은가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부산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기는 데가 하나도 없어. 이 서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45대 17이잖아요. 청년이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는 대구도 지고 그다음에 부울경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승리하고 있습니다. 성별을 보세요. 남성, 여성. 남성 43 민주당 지지, 23 국힘. 여자는 뭐 더 차이가 나. 여성 49%가 민주당 지지, 그다음에 국힘은 17%. 근데 연령별대도요 전멸이야. 아니 뭐 젊으나 중년이나 나이 먹거나 하나같이 다 민주당 지지가 높아요. 여기 보시면 30대 미만 29%, 22%. 그죠? 30대 34, 21. 40대 정말 압권이죠. 58대 11이. 이건 5배 차이. 5배 차이가 넘어. 민주당 지지율이 5배가 넘는다. 50대 마찬가지야. 60대 10이야. 이제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60대 이상, 70대 이상.
이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역별로 보나 성별로 보나 연령대로 보나 민주당이 다 승리하고 있다. 지금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좀 전략적으로 좀 투표를 해 주시라 부탁드린다. 이번에 이렇게 끝장을 봐야 민주당 그러니까 국힘의 지지율이 15% 미만이 돼야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힘은요. 지금 이런 거거든요. 이진숙 때문에 난리가 나더니 오늘은 또 누구 때문에 최은석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 알고 일자리 만들어 본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럼 최은석을 또 찍는 거 아니야? 주호영이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속보로 뜬 게 제가 방송 키기 바로 직전에 속보로 뜬 게 뭐냐면 주호영 탈당 무소속 출마 시사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야? 주호영하고 결국 김부겸의 싸움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주호영은 끊임없이 지금 삼각 커넥션이 있다. 이정현, 고성국, 이진숙이 짜고서 지금 돌린 거다 이게. 지금 이제 국힘의 성지라고 하는 대구에서 지금 이 사단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말할 것도 없다. 더더군다나 오늘 또 악건이 뭐냐? 법원이 배현진 의원의 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현재 장동혁 대표의 국힘 지도부가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일삼고 있는 지적이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장동혁 손을 또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김종혁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 국힘은 뭐 보나 선거를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지금 김용태,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지배라도 쫓아가 혁신선대위 띄워야 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태가 한동훈을 또 국힘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다. 무슨 놈의 한동훈을 갖다가 또 선대위원장을 맡으라고요? 놈의, 무슨 놈의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예? 얼마나 힘들게 한동훈이 국힘을 지금 나왔는데, 예? 잘려 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서 불쏘시개가 되라. 역시 이 자기 정치하는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정말 한동훈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죠. 그 지금 이 장해찬의 이 막말 희생은 환갑 목전에 둔 한동훈. 지금 한동훈이 환갑이 목전입니까? 아직 먼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이 뭐죠? 76년생 아닌가요? 그럼 50 아니에요? 딱 50 아니에요? 그럼 10년 남았는데 아직 환갑 되려면 환갑 되려면 10년 남았어 이 사람아. 갖다 붙이기는. 그래갖고 무례한 정치는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노인비어 막말은 당원 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 그렇게 해갖고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동명이 추정글을 갖다가 올렸다. 예, 장해찬은 정말 앞이 너무 훤히 보인다. 앞이 정말 너무 훤히 보인다. 장해찬의 정치길이 너무 훤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죠. 김정혁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원이 눈 뜨고 봐줄 정도의 비정상 정당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보수 재건해야 한다. 이렇게 갖고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줄 정도가 아니면 정당의 사무에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내용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인데 그 정치적인 것도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개판 정치다. 그러니까 법원이 브레이크를 잡았다.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런 논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가처분 되자마자 법원 가처분 승소했습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요걸 갖다가 바로 캡처해 갖고 한동훈 대표가 보수 재건 국민의힘 그러니까 항상 한동훈 대표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수 재건 이퀄 국민의힘 정상화. 국민의힘 정상화가 보수 재건이다. 이게 이런 패러다임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김태현의 정치쇼의 헤드라인 한번 보세요. 조갑재 대표가 국힘 세대 교체, 그러니까 보수 재건하려면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구구들 다 빼고 뭔가 이제 새로운 피를 수했는데 국힘 세대 교체 하나님도 못한다. 하나님도 못한대요. 한동훈 대표님, 조갑재 씨의 말에 의하면 국힘의 세대 교체는요 하나님도 못한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국힘의 투표 결과는 뭐냐? 15% 미만으로 좀 잡아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략적 투표를 해주시라. 엘리아님, 일본에서 외교 참사 로고도 안 했고 다들 트럼프다운 발언이라고 웃어 넘겼는데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심각하게 트럼프 얘기를 진주만 얘기를 갖다가 너무 심각하게 트럼프도 심각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에 항상 그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엘리아님, 제가 위해서 쓴 아닌 듯한데요 라고 쓴 것은 대한독립 의견에 쓴 것이 아니고 일본 외교 참사에 관해 쓴 것이에요. 외교 참사 아니라는 거죠. 예, 육천생 한동훈님, 그 전에는 미국의 우산 아래 나름 안보 혜택을 누렸지만 대중국 영토 자원 분쟁 차원에서 직접 대응에 위해서라도 일본 지도부는 정식 군대를 갖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양극 체제가 무너진 현재 국제 정세에서 경제력 플러스 군사력을 갖추어야 강대국 대접 가능. 그냥 제 판단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엘리아님 판단을 존중합니다. 아니 근데 그 조만간에 정식 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일본 정치인들은 원래 군대를 갖고 싶어 했고 근데 이번에 뜻밖의 개헌을 할 수 있는 3분의 2보다 훨씬 훌쩍 넘어가고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 대외적인 환경은 뭐예요? 트럼프가 어, 우리를 군함을 파견해라 라고 정식 요청을 했잖아요. 대놓고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가지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참에 일본도 군대를 갖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그래야 한국도 정신 차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지금 폭망하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전에서 지금 가장 핵심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이 드론을 갖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해체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폐지 공고를 했다. 1월 달에. 지금 3월 1일이잖아요. 2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근데 이유가 너무 황당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동원 논란이 있기 때문에 동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안 밝혀졌어요. 그걸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논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논란? 그런 의혹이 있다, 논란이 있다. 그 논란 갖고 드론 까부서 드론 부대 해체하세요. 이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갖고 뭔가 이렇게 해서 그래야 한국 국민도 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예. 아, 네, 엘리아님, 이준숙이 뭘 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이준숙한테. 아니, 버틴 것까지는 좋았는데 굉장히 73년생. 그러면 53이네요. 생일 지났으면 53. 4월이니까 생일이 아직 안 지났네. 52. 사필규정님.
예. 생일까지 기억해. 4월생. 대단하신 사필규정님. 예, 유치원생 감독님, 김영태, 김재섭, 이자들은 잔대가리 회색 분자입니다. 한동훈에게 또 올감이 같지 않은 말도 안 되죠. 무슨 한동훈이 또 선대위원장을 맡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분리됐는데 하나님의 정말 뜻으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말도 안 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다시 들어가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요?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엘리야님, 정식 군대를 가지지 설령 그렇게 된다 하면 방위성에서 자위대 내에서 축출하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위성에서 자위대 내에서 축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현재 군부는 정식 군대를 원치 않는다는 건가요? 네, 엘리야님, 병역제도가 없으니 시간도 걸릴 테요. 이 병역제도는 일본은 이 모병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의무로 하면 안 되고, 근데 한국은 좀 특수 상황이니까 그 의무해갖고 지금 18개월인가요? 남자는 무조건 18개월. 이스라엘은 더 깁니다. 이스라엘도 의무죠. 왜냐하면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데 그 다 막아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의무제죠. 하지만 일본은 그냥 미국처럼 그냥 월급을 갖다 좀 주고 그냥 회사 월급식으로 그냥 월급을 그러니까 미군이죠. 미군이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모병제잖아요. 그렇게 운영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일본은 그래도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육천생 감독님, 세대 교체라는 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인데 국짐의 세대 교체는 최악이죠. 국짐 내 젊은 사람 중 친한 게 빼고 나머지는 다 썩어 빠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대 교체라는 건 이제 뭐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니 젊은 사람으로 교체한다 그러면 또 뭐야 장해찬 박민영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교체 하나마나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장해찬 박민영 만약 장해찬의 당대표가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조갑재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세대 교체가 이제 친한동훈계 세대 교체를 의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금 극우에서 친한동계 정상적인 어, 우파로 세대 교체. 그런데 뭐야? 한동훈 쪽으로 세대 교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못한다고 그러죠. 조갑재 대표의 말입니다. 하나님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품을 갖다가 음, 잊어먹어라. 엘리야님. 일본 분이시니까 잘하네요. 자위대가 방위성 소속이라서요. 자위대는 방위성 소속이다. 그러니까 방위성 내에서, 방위성에서 자위대 내에서 축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군요. 확실히 그 일본 분이 계시니까 일본 상황이 정확히 예,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통영 방송만큼 구독자분들 수준이 높은 방송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오늘 이게 웬일이야. 1시간 15분을 방송을 해버렸네요. 불타는 금요일에 방송 끝나고 빨리 노셔야 되는데 되게 우리 젊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뭐 고고장을 가고 나이트클럽 가고 금요일 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3월 9일에서 3월 16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은 없었고요.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분 보이스 헤븐님, 벨리사 신모님, 정일이님, 사필규영님,
엘리아님, 애농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뭐야 보이세븐님이 미국에서 US 달러로 50달러, 벨리시모님이 5만 원, 세필규형님이 5만 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원래. 예, 토요일은 방송이 없고 이제 일요일 날 일주일에 딱 하는 방송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렇더라 채널 저녁 8시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와 아직도 와, 방송을 갖다가 1시간 15분을 했는데도 아직도 55분이 보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언제 뵙느냐?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녁 8시 한통형 방송이 아니고 이렇더라 채널에서 뵙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래서 이렇더랍니다.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건 이제 특별히 왜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하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실물계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런 맥락에서 일주일에 딱 한 번 하는 방송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 또 이렇더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육천일 생활동님께서 또 긴 글을 써주셔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이 젊고 정의로운 가에 키포인트가 있는 것인데 나이만 젊으면 유능하고 지혜로운 것인가요? 젊은 사람 중에도 유능한 사람, 불의한 사람 있고 나이 드신 분에도 유능한 사람, 불의한 사람 있겠죠. 젊고 그렇지 않고를 생물학적 나이로 견주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엘리아 님도 한동훈 님 동감입니다. 정말 동감합니다. 아니 뭐 젊은 사람 중에도 좋은 분도 많지만 망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나는 박민영, 장해찬 요새 계속 그 이름이 나와갖고 뭐 몸값이 올라갔다, 거물이 됐다, 이렇게 좀 이렇게 비꼬아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말 금방 사라질 사람들 아닙니까? 예, 젊은 나이에 그냥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아니 요새 그분 뭐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제주도 지사 했던 분, 갑자기 원희룡 그분은 뭐 하시나요? 요즘 그렇게 그 당대표 경선 때 좌우간 나서 갖고 자기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준다 그러면서 온갖 가짜 뉴스를 갖다가 퍼뜨리면서 여러분 그 TV 토론하는 거 보셨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계속 방송을 뭐 이랬습니까? 이분은 그냥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이 돼야 된다. 이 수준이 너무 낮다. 정말 너무 수준 차이가 나갖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그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에 뭐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국힘이 엉망이면, 그래도 뭐, 원희룡, 이래도 불러갖고 뭘 해야 될까? 이런 사람 나와야 되는데, 그 김용태처럼, 김용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이면 뭐야? 이거 한동훈이라도 불러갖고, 선대위 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갖고 좀, 이게, 여기 한동훈 대신에, 원희룡이라도 불러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이 자기 정치하는 얘네들 네트워크에서도 이미 빠졌다는 거지. 예. 유승민, 한동훈. 근데 유승민은 잘 살아남아. 참 신기해. 유승민 아무 힘이 없는데 그냥 유승민은 이게 찍어다 붙이기가 편한 사람인가요? 유승민.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세워야 된다.
참 말도 안 돼. 차라리 한동훈 말고 그냥 원희룡이라고 그래요, 원희룡. 그러면 얼마나 원희룡이 막 눈물을 흘리고 고마워할 것 같은데, 김영태 씨. 어, 다시 한번 생각 좀 해주라. 한동훈을 찍어다 붙지 마시라. 한동훈은 한동훈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엘리야님, 예, 공감합니다. 예, 한동훈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장황한 댓글 죄송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엘리야님, 반갑습니다. 예, 엘리야님, 예, 대한민국님 잘 들었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기를. 긴 댓글 좋아요. 예, 저도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압권이었어. 야, 이거는 그 뭐죠? 그 트럼프 측근이 그 사표 낸 그 얘기 있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이건 정말 이게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예, 이번 미국 사표 낸 사람 첫 부인이 미군으로 시리아에서 이란 관련 무장 정파에게 폭사했고 새로 재혼한 여자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적대시하면서 가짜뉴스 생산하는 언론 매체이고 그 매체 만든 사람이 이란 언론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그 반이스라엘 친이란 매체에서 근무하던 기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발탁할 땐 반이란이었고 재혼 후에는 친이란 반이스라엘 이 정보를 어떻게 얻을 굉장히 이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정말 예 열정TV님 유승민 좌파에서 좋아하더라고요. 예, 유승민은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중도 좌파죠. 예, 완전 좌파는 아닌 것 같고 예, 중도 좌파. 어쨌든 좌쪽에 가까운 사람. 예, 엘리야님 맞아요. 예, 열정님 쌀쌀한 불금 서울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오늘도 많은 또 좋은 글을 써주시고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오늘도 정말 굉장히 시간이 1시간 20분, 1시간 20분 굉장히 긴 방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들 줄 모르고 재미있게 여러분하고 같이 방송을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저는 그러면 내일 모레 일요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